네, 안녕하세요. 단도박이 선생입니다. 네, 오랜만에 또 영상을 새로 올립니다. 제가 매일매일 올리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. 네, 좀 이해해 주시고요. 평상시 저희가 또 너무 급한 상담들이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례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컨텐츠를 뽑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, 오늘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. 특히나 저희 이제 단도박 이 선생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도박 불법 사채 30, 50 대출 있죠. 그 불법 이자,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 힘들어서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신데, 오늘도 극적으로 반전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. 그것도 한번 사례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고, 그분은 너무 극적인 효과를 봐서 인터뷰도 한번 요청해 드릴까 생각 중이에요. 그러니까 기대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어떤 댓글이 있냐면, 본인이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을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신고조차 받지 않고 대응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서 되게 실망하고 힘들어 하시는 내용의 댓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자, 이제 그거는 저는 절대 저를 안티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실제 있는 케이스인데, 자,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. 그런데 현실을 좀 설명드리고 그걸 풀어가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경찰이란 조직이요, 매우 업무에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경찰 조직에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민원들 나오지 않습니까? 안 좋은 케이스들.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어떤 거냐면,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 건이 어떤 경우냐면 되게 사소한 문제고, 그 사람들 역시도 보면은 그 경찰분들 입장에서도 돈을 빌린 건 당신이니 그 돈을 갚아서 조용히 해결하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자, 제가 이 상담사 일을 시작했던 것, 특히나 재정 상담을 전공으로 택했던 이유도 20년 전에 제가 도박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에 도움을 얻으려고 경찰, 변호사, 재정 상담사들을 막 다녔을 때 전혀 개념 잡지 못하고 오히려 저보러 그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갚아라, 그 조폭 애들과 협상을 해라, 이렇게 얘기했던, 빌렸으면 갚아야지,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시절에 존재했거든요. 그리고 저는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, 그렇게 대응을 해서는 안 되는 거를 그렇게 그 사람들 말을 듣고 대응을 해서 낭패를 봤죠. 중요한 건 책임은 제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. 모든 것을. 그래서 제가 3년간 관련된 법들과 실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제 파악해서 나같이 힘들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쪽을 전공하게 된 케이스거든요. 자, 물론 현장에 있습니다, 그런 사람들은. 왜냐, 이 건이 그렇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도 잘못돼 있고요. 그 당사자 입장에서의 피해나 압박감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시는 거예요. 그쵸? 가정폭력이 있어서 아빠가 애를 때렸는데 그거에 대한 신고를 가서 부모가 자식을 때릴 수도 있지,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. 두 번째, 이 건이 사소한 케이스잖아요. 이 사소한 케이스가 이 사채업자도 노리는 면이고,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데요. 금액이 작고 찌질한 건이 그분들의 업무 공과 있죠. 당연히 경찰들은 사건과 그런 것이 자기 실적이 잡히는 건데 거기에 큰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건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그거에 비하면 일일이 전화를 해야 되는데 대포폰이죠, 대포통장이죠, 그리고 연락하면 도망다니죠, 이런 건들이 해결이 안 되는 미해결권으로 남을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. 그리고 정확하게 결론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죠.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노력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을 잘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. 그러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좀 합의를 보고 없었던 일을 사건화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, 행정적으로.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.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, 우리들 또 고소인 자체가 조금 우리가 많이 당황하고 고소도 처음 해보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제 동영상을 돌려보시면 예전에 이런 설명들이 있을 거예요. 문자 캡처하시고요, 날짜별로 입금 내역, 그 다음에 입출금 내역들 따로 뽑아서 형광펜으로 칠하셔서 토탈 금액 따로 내시고요. 그러니까 증거 자료들을 만들어서 가시면 훨씬 더 접수하실 때 편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려요. 그리고 녹취 파일이 있으면은 따로 USB에 담아 가시던지 아니면 녹취록까지 풀어서 가져가셔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. 이렇게 좀
정확하게 형식을 갖춰서 가면은요, 거의 대부분 받아들입니다. 구체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인을 못 잡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접수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들의 의무이기 때문에. 그런데 좀 당황한 심정에서 막 가서 울거나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, 저한테도 설명을 잘 못하는데요, 뭐. 저야 그런 사람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천천히 제가 물어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해서 진행 과정을 알기 때문에. 그런데 대부분 이 건을 이렇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나이가 있고 연세가 있는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귀찮아하는 게 사실입니다. 자, 내가 이렇게까지 단도박 이 선생이 알려준 방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정말 직무태반이고 아무것도 안 해준다. 이거는요, 그 사람 잘못이에요.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세게 나가시면 됩니다. 항의를 하시고요. 각 경찰서마다 청문 감사실이 있어요. 경찰서마다. 그것은 이러한 경우 불합리함을 당했거나 그 경찰관이 피의자랑 짜고 뭐 협조를 안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. 거기 가서 있는 그대로를 항의하시고요. 또 인터넷으로 또 우리 그 신문고 있잖아요. 청와대. 거기다 어디 경찰 누구라고 딱 얘기하시고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 이렇게 나한테 신고 접수를 하지 않았다. 몇 월 며칠 몇 시에 얘기하시면 바로 담당자 바뀌어서 연락이 갑니다. 그리고 당연히 이 팩트를 갖고 접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. 최근은 많이 좋아졌습니다. 나체 사진 갖고 협박했던 케이스들이 있죠. 소액 대출인데 그걸로 뭐 불과 한 달 전쯤에 저도 인터뷰한 그 기록이 있고요. 그 불과 한 달 전에 KBS에서 뭐 MBC나 각 공중파 9시 뉴스에서 그거를 탑으로 다룬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잡았죠. 잡고 나니까 대전에서 한 오피스텔에서 뭐 20대 초반에 정말 최고도 왜소한 그런 친구들이 잡혔잖아요. 사채하면서 그걸 막 인스타그램에서 뿌리고 막 이러면서 협박을 했던 그 30에 50 소액 대출이요. 그렇기 때문에 각 경찰서에 이럴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공문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요. 다 적극적으로 수사를 합니다. 제가 몇 가지 팁을 정리해 드렸는데요. 이 건이 굉장히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이 작은 게 쉽게 빌려주고 쉽게 빌리는 과정, 그 다음에 문제화가 잘 되지 않아서 우리들 부모님들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갚아주려고 자꾸만 하는 이런 모든 원인이 되는데요. 그것을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신고까지 하는 그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접지 마시고요. 현실은 무조건 받아줘야만 하는 게 사실입니다. 너무 용기를 잃지 말고 진행을 하시고, 혹시나 이제 경찰관님들 중에 이 영상을 우연하게 보시는 분이 있다면 너무나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듣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. 열심히 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경찰관분들도 많다는 거 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, 또 그 반대편에는 분명히 이게 말 같지 않고 너무나 작은 케이스고 뭐 돈을 빌린 거 아니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.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돈을 빌려서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그 불합리함을 당해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정상적인 처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. 어차피 도박을 끊는 과정입니다. 힘들더라도 원리 원칙대로 합법적인 방법을 써서 이들과 대응을 하셔야 도박을 끊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, 이 영상에 도움이 좀 되셨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